안녕하세요, 박 실장입니다. 자, 오늘은 이 밀레니엄 팔콘의 웨더링 편입니다. 이 반다이에서 나온 144분의 1 밀레니엄 팔콘인데요. 이제 조립편은 제가 그 전에 올렸었고요. 이제 조립을 완료해서 웨더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, 뭐 이제 그 전에 보여드렸던 이 같은 반다이의 AT-ST 48분의 1 모델인데요. 이것도 마찬가지였고, 이 밀레니엄 팔콘도 일단 밑도색 같은 작업은 하지 않을 거고요. 기본적인 도색 같은 거는 좀 이거 원래 이제 정확히 하면은 이 베이스가 될 만한 색을 라카로 뿌려주고 그 위에 이제 아크릴이나 아니면 에나멜 물감으로 에나멜 도료로 이제 먹선을 넣어주고 웨더링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원래 이제 프라모델의 뭐 정석이라면 정석일 수 있는 그 진행 방법인데, 바깥으로 보이는 부분 외에도 이 안쪽에 지금 저 안쪽에도 디테일이 표현이 돼 있거든요. 저기는 붓이 잘 닿지도 않고 닦기도 좀 힘들 것 같아서 이 상하판을 분리를 해서 먹선 작업을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긴 한데, 이게 다행히 코크피트는 이게 분리를 안 해도 상하판은 그래도 분리가 제법 뭐 어렵지 않게 되는데요. 이게 만약에 아크릴 물감이 안 되면 그냥 평소처럼 그 먹선 펜으로, 마카펜으로 한번 해보고요. 이게 근데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, 이게 아크릴 물감은 수성이라서 이 팔콘 모델에 이 플라스틱 프라모델들은 이제 이영재가 좀 묻어 있거든요. 금형에서 나올 때 좀 잘 나오라고 일종의 기름 같은 게 묻어져 있어가지고 원래는 이제 그 세척을 해야 돼요. 중성세제 같은 거를 물에다가 풀어가지고 거기다 한 번씩 다 닦아준 다음에 완전히 말려서 도색 작업을 해야 이 도료들이 잘 채색이 되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분도 지금 건너뛰는 거예요.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초보자용 프라모델링이라고 해야 될까요? 굴곡이 있는 부분이나 홈이 파여져 있는 부분에 검은색 아크릴 물감을 흘려줘서 좀 더 깊이감이 느껴지게, 그러니까 음영을 만들어주는 거죠 뭐. 근데 생각만큼 잘 안 흘러 들어가는데요. 그냥 넓게 발라주는 것처럼 한번 발라주고요. 그러면 어차피 이게 튀어나온 부분은 물감이 흘러내려서 잘 안 남거든요. 이 수성 물감인 아크릴은 좀 많이 겉도는 느낌이 들긴 드네요. 근데 이 아크릴 물감이라는 거는 수성이긴 하지만 일단 마르면 그 다음에는 물로는 잘 안 지워져요. 그러니까 혹시나 마른 다음에 지워야 될 일이 있으면 그때는 라이터 기름 같은 휘발유로, 아니면 뭐 에나멜 쉰너 같은 거로도 녹긴 녹겠죠. 그런 걸로 닦으면 닦이긴 합니다. 이게 걱정했던 것보다 더 많이 겉도는 느낌이기도 한데요. 이렇게 한번 발라주고 좀 튀어나온 부분을 휴지로 닦아주는 건데, 이게 지금 좀 굳지 않은 상태라서 아마 휴지에 딱 껴나올 것 같은데, 조금 보면은 깊이 파인 홈에는 아크릴 물감이 많이 남아있어서 좀 진하고, 이 튀어나온 부분 근처에 얕은 홈에는 많이 닦이기도 해서 안 남기도 하는데, 이게 어차피 뭐 정교하게 지금 색을 넣거나 하려고 하는 작업은 아니니까 그냥 어느 정도만 표현이 되면
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 두 군데가 좀 비슷한 부위인데 명암의 차이가 좀 생겼죠. 아무래도 검은색으로 이 그 홈에다가 이 검은색 아크릴 물감을 흘려줘가지고 좀 더 그림자가 강하게 진 것처럼 표현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러한 효과를 노리고 먹선 작업이라는 걸 하는 거니까요. 100% 안 닦이면서도 좀 지저분하게 묻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이 지저분하게 만드는 거긴 한데 생각보다 이거 너무 또 지저분한 것 같기도 한데요. 이게 좀 너무 진한 자국은 안 남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제가 그냥 그 플라스틱 모델을 조립하고 바로 이 아크릴 물감을 칠하니까 이 아크릴 물감들이 겉도는데, 사실은 이게 이 작업 전에 이 무광 스프레이를 한번 뿌려준 다음에 아크릴을 바르면 사실은 더 잘 묻긴 하거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안 하는 이유는 이 과연 안 했을 때 얼마나 아크릴 물감이 겉도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생각도 있었고, 그리고 대신에 저 무광 스프레이를 한번 뿌리면 그때부터는 잘 지워지진 않더라고요. 잘 묻는 대신에. 그래서 일단 이번 밀레니엄 팔콘은 무광 도료를 안 뿌리고 바로 그냥 아크릴 물감을 먹선 작업으로 이용해 보고 있습니다. 제가 작업 해보다 보니까 이 아크릴 검은색은 너무 진한 것 같아서 검은색에 한 20% 정도 양의 흰색을 좀 섞어서 약간 아주 어두운 회색 정도 뭐 그렇게 한번 만들었고요. 이게 아크릴하고 흘려넣는 마커펜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확실히 유성이라서 이 표면이나 이 홈에 흘러 들어가는 건 확실히 마커펜이 더 좋긴 하네요. 흘려 넣는 마커펜으로 지금 좀 도료를 흘려 넣었고요. 남은 부분을 라이터 기름으로 한번 닦아 볼게요. 마커펜도 아무래도 닦으면서는 좀 어느 정도 지워지는 거는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아크릴 물감보다는 확실히 낫긴 낫네요. 왼쪽 편이 아크릴 물감, 오른쪽 편이 흘려넣는 마커펜이거든요. 근데 확실히 차이가 있죠. 이 마커펜 쪽이 더 가늘게 도료가 흘러 들어가기도 하고 닦이기도 좀 더 깔끔하게 닦이니까 확실히 이 제품 쪽이 낫긴 낫네요. 제가 지금 이 세필로 먹선을 좀 넣다가 이거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아예 넓은 붓으로 그냥 뭐 한번 세척해 준다는 생각으로 넓게 이 아크릴 물감을 발라줬거든요. 근데 역시나 이게 계속 겉도는 느낌을 어쩔 수가 없네요. 제가 좀 그래도 좀 간단한 방법, 뭐 좀 빠르고 간단한 방법을 찾아보려고 이 아크릴 물감을 좀 넓게도 한번 발라봤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물론 이제 이 상태로 끝낼 건 아니고 이제 한번 닦긴 할 텐데 그래도 확실히 좀 넓게 빨리 칠한 것 같지만 결국엔 이거를 다시 닦을 걸 생각한다면 이 방법도 절대 빠른 방법은 아닐 것 같아요. 넓게 그냥 넓은 붓으로
이 아크릴 물감을 넓게 발라준 다음에 그냥 튀어나온 곳이나 넓은 면에 있는 남아있는 아크릴 물감만 한번 닦아 보겠습니다. 자, 이게 제가 이제 붓으로, 넓은 붓으로 그냥 아크릴 물감을 다 넓게 바른 다음에 이 휴지로 조금씩 닦는 방법을 한번 해봤는데,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추입니다. 이게 추천드릴 만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. 너무 지저분하게 되기도 하고, 먹선이 들어가는 데는 들어가고 안 묻는 데는 안 묻고, 그래서 너무 이게 균일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그 먹선 펜이나 에나멜 도료로 먹선 넣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그런데 이게 딱히 제가 이 작업을 한 걸 다시 다 지우고 싶지도 않아요. 이게 막상 이렇게 닦으면서 보니까 이 뭔가 의도하지 않은 때라고 할까요? 이 먹선을 좀 깨끗하게 넣다 보면 이게 너무 깨끗한 때라고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파스텔 같은 걸로 넓은 부분은 좀 그 음영을 주면서도 좀 때를 묻혀주는 건데, 이게 그냥 언뜻 보기에는 때가 좀 자연스럽게 묻은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정도 명암 표현도 되는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언뜻 본다는 게 문제죠. 이게 프라모델이라는 건 실물을 최대한 정교하게 축소해 놓은 모델인데, 이거를 언뜻 보자고 하면 굳이 프라모델을 만들 필요는 없고 저는 뭐 나쁘진 않네요. 그래서 이게 그런 넓게 그냥 한번 발라주고 대충 닦아주고 큰 물자국만 닦아준 작업을 한 거고요. 물론 이제 이 방법도 빠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요거 한 면 이렇게 하는데도 한 1시간? 1시간 반 정도 들었거든요. 그래도 나름 조금씩 찾아가면서 닦기도 해가지고. 근데 어쨌거나 이 아무것도 작업을 하지 않은 아랫면하고 비교해보면 확실히 좀 의도하지 않은 때가 묻은 느낌이 있어요. 그러니까 좀 자연스러운 때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일단 이 방법으로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. 이게 이제 그 먹선 작업을 어느 정도 다 완료를 했습니다. 이게 뭐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먹선 작업이 그렇게 뭐 빨리 끝나는 작업은 아니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이틀인가 3일인가 이게 뭐 중간에 자꾸 이제 뭐 일도 해야 되고 완전히 깨끗하고 깔끔하게 먹선 작업을 한 건 아니고요. 대충 그냥 칠을 하고 닦아가지고 일부러 이런 쪽에 보면은 때가 좀 남아있죠. 대충 닦은 때가.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넓은 면을 그냥 패널 하나하나가 너무 깨끗해도 사실 조금 너무 밋밋하지 않을까? 뭐 그런 생각으로 남길 수 있는 때는 조금씩 남겨놨어요. 작업을 하실 때 꼭 이렇게 하시라고는 사실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. 저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봤다. 그 정도입니다.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 텐데요. 이게 보면은 먹선을 넣기 전에 제가 스티커를 안 붙였잖아요. 근데 이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설명서에 먼저 붙이고 조립하라고 해서 제가 붙여놓은 부분인데, 이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먹선 작업을 한 이유는 간혹 이 스티커를 붙이고 나서 먹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스티커의 경계로 그 도료가 이제 좀 진하게 묻으면서 의도하지 않은 선이 생기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이게 샌드 트루퍼인데, 샌드 트루퍼 같은 경우에는 헬멧 부분에 이렇게 줄이 있는 이 스티커를 붙였는데, 웨더링 하다 보니까 이 스티커 옆으로 뭐 원하지 않은 줄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. 이게 이제 접착제하고 이제 도료가 붙으면서 이제 닦이질 않아가지고 생긴 선이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이 먹선 작업을 하기 전에 그걸 안 붙였는데, 스티커를 안 붙였는데, 근데 다시 한번 이제 스티커 붙이기 전에 설명서를 보니까 어차피 이 밀레니엄 팔콘에 있는 스티커들은 다 패널 하나하나를 덮는,
그러니까 패널에 도색이 되어 있는 거를 그 표현한 스티커다 보니까 이 경계면이 딱 패널하고 맞는 부분이네요. 그래서 이 미리 붙였던 이 패널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묻긴 묻었는데 그렇게 뭐 이질감이 들거나 하질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먹선 넣기 전에 스티커를 붙이고 같이 먹선 작업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웨더링도, 그러니까 이 때 같은 것도 한 번에 좀 작업이 되니까 그거는 이제 스티커는 먼저 붙이고 먹선 작업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뭐 이거 이제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데 양이 뭐 만만치 않겠네요. 스티커도 다 붙였고요. 이 스티커 붙이는 것도 사실 시간이 제법 오래 걸리네요. 워낙 많이 붙여야 되니까, 여러 장을 붙여야 되니까 좀 시간이 걸리고요. 그 중에서도 지금 보면은 여기 6장 안 붙인 게 있는데, 그거는 이 상판 쪽에 이 펜 커버 같은 거 있잖아요. 여기에 붙이라고 돼 있는데, 이거는 제가 그냥 파스텔로 이렇게 그름 같은 거, 그름을 표현해 주면서 그냥 그걸로만 마무리하려고 여기 스티커는 붙이지 않았습니다. 저거 스티커를 붙이면 그냥 시커멓게만 될 것 같아서 별로 안 예쁠 것 같아요. 그리고 보면 스티커들이 다른 시리즈들도 그런 경우가 많지만 약간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도 스티커를 한 번에 다 붙여야 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었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뭐 조금 그냥 약간씩의 이 돌기가 있던 곳들은 그냥 꾹꾹 눌러줘서 어느 정도 다 그냥 덜 들뜨게 붙이기도 했지만,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장이었거든요. 근데 이거 한 장으로 붙이면 사실 이 파이프라인 같은 이게 지나가는 게 상당히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또 면적 넓다 보니까 잘 안 붙어요. 공간이 많이 뜨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는 이런 거 몇 군데는 좀 부득이하게 아트나이프로 잘라가지고 띄어내서 붙였습니다. 이게 아마 원래 도색을 할 경우에는 이 파이프라인도 그냥 회색이 아니라 이 스티커랑 똑같은 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가 봐요. 여기도 지금 보면은 원래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곳인데 스티커 한 장으로 붙이게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약간씩 보면은 들떠 있어요.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도색을 하는 게 원래는 당연히 뭐 더 좋은데, 그런 거를 스티커로 대신 하다 보니까 몇몇 군데는 좀 들뜨네요. 그리고 스티커를 붙여주고 나서 좀 이 테두리 쪽으로 한 번씩 또 다시 아크릴 물감을 발라줬어요. 그래서 약간 이질감이 없게 약간 테두리를 만들어준다고 해야 될지, 하여간 뭐 이 경계면을 검은색으로 조금씩 한 번씩 더 그려줬습니다. 그렇게 하고 이제 무광 스프레이로 한번 전체적으로 도포를 했고요. 이게 뭐 무광 스프레이는 완전히 뭐 깨끗하게 뿌릴 필요는 없고요. 어차피 한번 그 파스텔 가루로 웨더링을 한번 더 한 다음에 또 뿌려줄 거니까 그냥 적당히만 했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플라스틱 표면은, 그러니까 탑코트 아니면 이제 무광 스프레이 그걸 안 뿌렸을 때는 표면이 너무 매끄러워서 이 파스텔 가루는 말 그대로 가루잖아요. 그래서 이런 표면에 매끄러우면 잘 안 붙거든요. 근데 무광 스프레이를 한번 뿌려주면 표면이 약간 이 요철이 생기면서 그 가루들이 더 잘 묻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웨더링 작업은 무광 코트를 한번 뿌려준 다음에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게 말씀드렸는데 이 스티커는 먹선 넣기 전에 붙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먹선 그리고 난 다음에 스티커를 붙였는데, 조립을 하고 스티커를 붙인 다음에 먹선하고 웨더링을 넣으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 파스텔 가루로 웨더링을 넣을 텐데요. 검은색을 좀 먼저 갈아 놓고요.
그리고 붓을 이게 이제 붓칠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아무래도 이런 때 쓰는 용도로 좀 막붓을 하나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. 저도 이거 이제 조금 산지가 구입한 지가 좀 돼서 이제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는데 뭐 1,000몇백 원짜리 붓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이 붓도 좋은 거는 엄청 비싸니까 그냥 이럴 때 쓸 막붓 하나 준비하시고요. 비행 방향하고 반대로 그름이 좀 퍼져나간 것처럼 일단 가운데 부분을 좀 입혀주고 이 뒤쪽으로 한번 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 이 파스텔 가루로 그리고 이제 그름 같은 웨더링을 넣는 이유는 원래는 아니고 그 에어브러시 같은 거를 사용해서 그 약간 퍼지는 듯한 경계면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에어브러시가 아무래도 컴프레셔나 그 에어브러시 자체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 없이 간단하게 그래도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파스텔 가루로 좀 경계가 흐릿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웨더링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뭐 실제로 프라모델 만드시는 분들도 프라모델을 전문적으로 많이 만드시는 분들도 이 방법을 또 많이들 쓰시더라고요.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약간 그름이 올라온 듯하게 한번 칠해줬고요. 조금 더 번지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그름이 번진 듯하게요. 이게 아무래도 뭐 날아가다 보면 그름 같은 게 생긴다 그러면 뒤쪽으로 많이 퍼져나가겠죠? 이런 식입니다. 이런 식으로 몇몇 군데에 이 파스텔 한번 칠해 줘 볼게요. 이제 모든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. 뭐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조립을 일단 끝낸 다음에 상하판을 분리해서 아크릴 물감으로 먹선을 대충 그려주고 대신에 닦을 때도 조금은 대충 닦았어요. 그래서 보면은 이 먹선 이 틈새에 먹선으로 만든 그 아크릴 물감으로 만든 줄 모양의 홈 사이에 생긴 것 외에 이런 조금씩 이 점 같은 이런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자잘한 이 때라고 해야 될지 뭐 그런 게 되겠죠? 그런 거를 조금씩 일부러 남겨줬어요. 그래서 웨더링을 뭐 일부러 그걸 찍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뭐 먼지나 때가 좀 묻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먹선을 다 칠해주고 닦아주고 그 다음에 다시 스티커를 붙여주고 스티커를 붙인 경계에 또 한번 아크릴 물감으로 조금씩 이제 선을 그려주고요. 그렇게 해서 완전히 스티커까지 작업이 끝난 다음에 무광 스프레이를 전체적으로 한번 뿌려주고 말린 다음에 파스텔을 사포에 갈아서 그 가루를 묻혀줬습니다. 이렇게 그름이라든가 약간의 음영 그리고 뭐 오래돼서 쌓인 먼지라고 해야 될까요? 비행 중에 생긴 먼지 자국 같은 그런 효과를 한번 내봤습니다. 그렇게 하고 이제 이 가루니까 파스텔 가루가 얹혀져만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무광 스프레이를 뿌려서 이제 모든 과정을 마감을 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완성된 모습이고요.
이게 항상 이 웨더링은 하다 보면 조금 생각보다 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ATST도 좀 그런 편이었거든요. 조금 과하게 된 편이라서 항상 작업하면서 조금만 덜 하자, 모자르게 하자 하는데 이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더 붓칠을 많이 하게 돼요. 이것도 좀 너무 많이 된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이 밀레니엄 팔콘도 작업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몇몇 곳은 생각보다 좀 진하게 들어간 것 같기도 해요. 여기가 이제 상판, 여기가 이제 그 밑면. 원래 이 랜딩 기어는 바닥에 지금 따로 웨더링을 그냥 몇 군데 넣어보다가 말았는데 이거는 어차피 바닥에 놓으면 안 보일 부분이라서 그냥 제가 대충 넘어갔고요. 하판도 이런 그러니까 내부처럼 보이는 파이프라인이 보이고 막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파스텔 가루를 많이 묻혀서 음영을 좀 더 어둡게 한번 칠해줘 봤습니다. 이쪽도 이제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리어 엔진 보니까 그래도 조금 타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뭐 이 음영은 이제 본인이 생각해서 음영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에 이제 칠해주시면 되고요. 대신 말씀드렸듯이 너무 과하면 하여간 뭐든지 좀 그러니까 조금 모자란 듯하게 하시는 게 그래도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이 랜딩 기어를 한번 빼고 원래 패널을 한번 이런 식으로 이제 패널만 따로 띄어가지고 웨더링 그 파스텔 가루를 앞쪽에서부터 좀 이렇게 발라줬어요. 그래서 이게 여기다 껴놓고 칠을 하면 파스텔 가루가 이어져서 칠이 되니까 이 뭔가 떨어져 있는 부속이라는 느낌이 덜 할 것 같아서 이 랜딩 기어 커버 부분은 따로 띄어서 파스텔 가루를 칠해줬습니다. 이게 만약에 이제 좀 더 세심하게 작업을 하신다 그러면 이런 패널들이 지금 다 각각의 패널들이 이어져 있는 모습을 재현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종이 같은 걸 잘라 가지고 마스킹을 대충 하신 다음에 파스텔 가루로 묻혀 주신다면 이런 패널들처럼 경계가 또렷하니까 좀 더 이 여러 장의 패널을 붙인 효과가 더 눈에 띄겠죠. 저는 좀 귀찮아서 막 했습니다. 이게 역시나 작업량이 상당히 그래도 많은 편이라 제가 대충 설렁설렁 막 그냥 초보자분들이 따라 하실 만한 쉬운 방법을 한다는 그런 핑계로 좀 설렁설렁 했는데 그렇게 해도 작업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. 이게 아무래도 크기도 있고 먹선을 넣어야 될 줄도 많고 스티커도 또 되게 많이 붙여야 되니까 작업 시간은 넉넉히 예상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하여간 이렇게 해서 마감을 다 했으니 좀 뿌듯하네요. 한 3일 정도 중간에 이래저래 작업도 하고 하느냐고 한 3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. 자,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뿅.